핵심 이론 11 방향족 탄화수소 탄화수소 유도체. 이제 드디어 방향족 탄화수소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가장 기본 꼴인 이 벤젠고리를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편합니다. 방향족 탄화수소는 모두 벤젠고리를 포함을 하고 있어요. 벤젠고리에 대해서는 이제 하단에 설명이 나올 테니까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족 탄화수소는 이제 기본적으로 벤젠고리가 있고요. 특유의 향이 있다.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냄새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방향족 탄화수소가 몸에 안 좋은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탄소와 수소의 결합에 따라서 이제 벤젠, 페놀, 톨루엔, 자일렌, 나프탈렌, 안트라센 등이 이제 방향족 탄화수소에 포함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벤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벤젠은 이제 6개 탄소 원자와 이제 수소가 6개가 결합이 된 거예요. 보면은 화학식에 나오죠? 6개, 6개.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돼 있고, 요게 단일 결합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육각형으로 되어 있고, 이 중에 이제 이중 결합이 이렇게 하나씩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이중 결합이 또 일로도 붙습니다. 네. 한 번씩 옮겨 다녀요. 그렇다라는 거. 자, 벤젠의 특징. 벤젠의 특징은 네, 무색, 무극성의 가연성 유기물, 독성이 굉장히 강하다. 네, 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을 왔다 갔다 하는 공명 구조를 이루고 있어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하다. 굉장히 특이한 형태입니다. 결합각은 120각도. 네, 탄소 원자, 수소 원자는 동일한 평면에 존재를 하게 되고요. 탄소 원자들 사이의 결합 길이는 모두 같다. 이런 내용들 네, 꼭 알아두시고요. 중요한 게 이제 이 그림인데 여기 보시면 네, 벤젠 고리가 이제 이렇게 생긴 것을 우리가 이제 벤젠 고리라고 하고요. 여기가 선이 하나니까 요건 단일 결합이고 여기는 선이 2개니까 이중 결합이에요. 원래 탄소가 6개면 네, 하나, 둘, 셋, 넷, 다, 여. 그럼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을 때는 탄소와 연결된 수소의 수가 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세, 14개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3개가 이중결합이다 보니까 네, 탄소도 6개만 결합하면 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밑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요 이중결합이 이렇게 연결된 형태에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단일결합이고 여기가 이중결합인데 네. 다시 여기가 단일결합이 됐다가 여기가 이중결합이 됐다가 이게 계속 왔다 갔다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간단한 약식으로 이제 구조식으로 그린 게 이 육각형 그림이고 이 공명 구조가 된 것을 네, 한꺼번에 이해할 수 있게 그린 게 안에 동그라미 모양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형으로 그리면 네, 이게 이제 공명 구조를 반영을 한 벤젠 고리를 명확하게 그린 그림 구조식이 되겠죠. 아까 제가 위에서 설명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이거 보시고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구조를 우리가 무슨 구조라고 한다? 공명 구조라고 한다. 컨주게이션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컨주게이션 상태는 매우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치환 반응에 더 적합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치환 반응에 적합한 구조를 지니고 있어서 친전자성 치환 반응 대표적인 반응이 몇 개가 있어요. 네. 첫 번째로 설명드릴 것이 할로겐화 반응입니다. 여기에 보면 네, 지금 이 여기 붙은 수소와 그러니까 이게 염소 분자죠. 염소 분자의 이 염소 원자 하나가 서로 자리를 스위치를 하는 거예요. 이 철이 있는 가정 하에 이걸 이제 염소화 반응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벤젠이 이제 클로로벤젠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수소가 붙어 있을 자리에 이 치환기인 수소 자리에 염소가 붙어서 이 CL이 여기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염화수소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나이트로화 반응. 나이트로화 반응도 이제 동일합니다. 똑같이 여기 보시면 이제 질산이잖아요. 네, 질산의 화학식이 HNO3잖아요. 그쵸? 근데 이 중에 네, H와 HO가 결합해서 물이 되고 이 NO2 네, 요 치환기가 이 수소가 붙어있던 요 자리에 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이트로 벤젠으로 바뀝니다. 네, 이런 네, 구조식을 지니게 되는 그러면서 물이 나오는 거죠. 설퍼나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설퍼나 반응도 여기 수소가 붙어 있었던 자리에 진한 황산은 H2SO4잖아요. 근데 그 중에 네, SO3H 네, 기가 이 수소가 붙어 있었던 요 자리에 이제 붙게 되고, 그리고 이 수소와 HO가 결합해서 이제 물이 생성되는 요 반응을 설폰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전자성 치환 반응은 크게 할로제나 반응, 나이트로화 반응, 설폰화 반응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네, 그렇게 아시고 반응물이 뭔지 치환기가 뭔지 정도를 숙지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벤젠의 유도체, 벤젠 기반 화합물. 이 부분은 그냥 암기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이름 명명하는 방법이 약간 관용적 표현에 가깝기 때문에 네, 그냥 뭐 암기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네, 굳이 중요하다고 하면 네, 이 구조식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성질체가 각각 몇 개인지, 그리고 이성질체를 가지는 그 유도체는 무엇인지 정도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톨루에는 이제 방향족 화합물의 가장 간단한 형태라고 하고요. 여기 보면 이제 수소가 5개잖아요. 하나의 자리에 네, 이 메틀기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상태의 여기서 메틀기가 붙은 형태를 우리가 톨루엔이라고 합니다. 네. 자일렌 보실게요. 자일렌은 이성질체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소, 메타, 파라. 얘는 화학식을 보시면 탄소가 6개고 수소가 4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겼는데 네, 오소는 네, CH3 이렇게 붙은 거고요. 메타는 이 자리가 아니라 네, 여기 붙었겠죠. 그리고 파라는 네, 이 자리가 아니라 네, 이렇게 붙었겠죠. 그래서 오소는 1번과 2번에 붙고, 메타는 1번과 3번에 붙고, 파라는 1번과 4번에 붙습니다. 물론 이 1번이라는 숫자가 뭐 이렇게 절대적인 뭐 숫자는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여기가 우리가 1번이라고 가정을 해서 정한 거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연속적으로 붙느냐, 다리 하나 떼어서 붙느냐, 아니면 2개를 건너뛰어서 이제 중간에 붙느냐에 따라서 오소, 메타, 파라 3개의 이성질체가 있다. 3개의 이성질체를 가지는 벤젠의 유도체가 무엇인가를 묻는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그럼 자일렌을 선택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나프탈렌은 보시면 뭐 하얀색 고체로 화장실에 예전에 많이 두었었던 그런 그 화학약품이잖아요. 지금은 이게 발암물질이고 해서 잘 안 두는데, 네, 나프탈렌은 이 화학식을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얘는 이 벤젠고리가 2개가 그냥 붙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네. 그림을 제가 잘 여기 밑에 보면 설명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고, 화학식도 가끔 물어봅니다. 그래서 화학식도 알아야 되고, 네, 이 구조식도 알아야 되고, 안트라센은 네, 이거는 탄소의 수가 가장 많죠. 14개, 수소는 10개. 얘는 마찬가지로 나프탈렌처럼 벤젠고리가 이렇게 3개가 붙어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얘도 이성질체가 있습니다. 세 종류의 이성질체가 있다. 그래서 뭐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각 이 벤젠의 유도체 이름과 그리고 네, 구조식을 좀 숙지를 해두시면 네, 문제 푸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11-1번 다음 중 방향족 화합물은 기본적으로 네, 벤젠고리가 있죠. 네, 이 벤젠고리 안에는 네, 공명 구조가 되어 있는 네,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이제 메테인이죠. 그쵸? 얘는 다 단일 결합이니까 아닙니다. 네, 얘는 뭘까요? 에테인이죠. 에테인. 탄소가 2개니까 탄소의 숫자에 따라서 메테인, 에테인, 프로페인, 뷰테인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그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얘는 에테인, 얘는 이제 프로페인 다 단일 결합이에요. 네. 네. 그런데 얘만 네, 공명 구조가 있는 벤젠고리가 있고 이것을 방향족 화합물. 네, 이게 벤젠이죠. 답은 4번입니다. 2번 보시겠습니다. 자, OMP 세 가지 이성질체를 가진 방향족 탄화수소의 유도체는 무엇이냐? 이거 아까 제가 그 자일렌 설명하면서 그 이성질체 OMP 세 개를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 뭐냐? 시험 문제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2번은 답이 3번이고요. 11-3번 다음 중 탄소와 탄소 사이에 파이 결합이 없는 물질은 결합은 이제 단일 결합과 네, 2중, 3중 뭐 이런 결합이 있죠. 단일 결합은 다 이제 시그마 결합이고 2중과 3중 결합은 파이 결합입니다. 시그마 결합은 결합력이 굉장히 세요. 파이 결합은 결합력이 약합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벤젠고리를 가지고 있는 물질과 그렇지 않은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벤젠고리 안에 네,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이 같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벤젠과 페놀과 톨루엔 얘네들은 다 벤젠고리가 있으니까 이중 결합이 있고 그러니까 파이 결합이 다 있죠. 네. 반면에 아이소뷰테인은 네, 구조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탄소가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수소가 이렇게 붙어 있고 이 탄소 하나만 수소가 하나예요. 이 아이소라는 말이 붙으면 구조식이 어떻게 생기냐면 다른 애들은 다 네. 요건 아니죠. 네, 다른 애들은 다 수소가 2개씩 붙어 있는데 예. 하나만 수소를 1개를 붙여 있는 형태를 네, 표현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뷰테이니까 뷰테인이잖아요. 뷰테인. 그러니까 다 단일 결합이고 그리고 뷰테니까 탄소가 4개죠. 네. 그런데 그 중에 1개만 수소를 하나의 다리를 갖는다. 네, 그렇게 해서 구조식을 좀 네, 이렇게 역으로 추론하실 수 있으면 너무나 좋죠. 네, 근데 굉장히 어렵죠. 네, 그래서 답은 뭐 아무튼 4번이고요. 네, 그래서 얘는 다 단일 결합이니까 파이 결합이 없다라고 하시면 돼요.
4번 벤젠고리 구조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은 네, 톨루엔, 페놀, 자일렌 다 벤젠 있죠. 사이클로헥세인은 없습니다. 네, 4번이에요. 얘는 다 단일 결합입니다. 네. 5번 나프탈렌의 분자식 이거는 그냥 암기를 해주세요. 네. 네. 탄소가 10개고 수소가 8개. 이 벤젠골이 2개 붙어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이렇게. 여기 하나 더 붙으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네. 안트라센이라고 말씀드렸죠. 답은 2번입니다. 핵심 이론 12 방향족 탄화수소. 이제 페놀과 이제 관련된 유도체가 나오는데요. 페놀은 이 벤젠고리에서 한 개의 수소가 그러니까 치환기가 이제 하이드록시기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으면 네, 여기 하나가 OH로 된 게 네, 페놀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페놀은 굉장히 독성이 강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석탄산이라고 하고 특유의 이제 좋은 향이 있는데 몸에는 별로 안 좋아요. 무색의 결정, 휘발성, 화학적인 화상을 일으킨다. 알코올과 성질이 비슷하고 석유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뭐 이런 특징들, 중독 현상 생기고 아스피린, 제초제 등의 제조에 사용된다. 그 아스피린을 가지고 좀 이따 설명할 텐데 정색 반응을 유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염화 제이철 수용액과 보라색 특유의 색을 띠는 정색 반응을 한다. 그래서 요게 좀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이 부분이 시험 문제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그 정색 반응을 하는 그런 물질과 그렇지 않은 것은 뭐 이런 걸 구별하는 문제 또는 이 정색 반응을 할 때 네, 사용되는 약품은 그러니까 페놀류의 정색 반응을 유도를 할 때 사용되는 약품은 무엇이냐 그래서 네, 염화 제이철이거든요. 네, 이게 이름이 네, 좀 헷갈립니다. 네, 이걸 부를 때 우리가 염화 제이철이라고 하고 삼염화철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쓸 때는 이렇게 써요. 헷갈리시니까 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페놀을 만들 때는 이제 쿠멘법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면 페놀과 아세톤을 동시에 만들 수 있는 제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시고, 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페놀이 유도체가 나오는데, 우선 크레졸은, 네, 이제 하이드록시기가, 여기 보면, 1번, 2번, 1번, 3번, 1번, 4번, 네, 붙은 위치에 따라서, 네, 오소, 메타, 파라, 이렇게 세 가지 이성질체가 있다. 이성질체 있는 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네, 크레졸입니다. 크레졸. 두 번째, 나프톨. 나프탈렌에서 유도해낸 무색의 유기화합물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얘도 이제 두 가지 이성질체가 있다. 네, 이성질체 있는 거는 꼭 암기를 해주세요. 문제 보시겠습니다. 페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페놀은 기본적으로 이제 산성이에요. 산성. 네. 기본적으로 산을 띠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산과 산이 뭐 반응을 하지는 않죠. 그리고 네. FCl3와 반응을 하면 수소기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페놀류 정색 반응이라고 해서 특유의 약간 이 보라색 계열의 색을 보이는 그런 반응을 유도가 된다. 그리고 수용액은 염기성이 아니라 산성이죠. 네. 산이기 때문에 이제 금속과 반응을 하면 수소기체를 발생을 시킬 수 있죠. 답은 4번입니다. 2번 페놀류의 정색 반응에 사용되는 약품은 염화 제이철을 사용을 해서 정색 반응을 유도한다고 했죠. 보라색 계열의 그 색이 유도가 됩니다. 이걸 보통 이제 자색이라고 하는데, 네. 또 다른 문제가 나올 때는 뭐 이렇게 염화 제이철 수용액하고 반응을 했을 때
정색 반응이 나오지 않는 것은 뭐 이런 시험 문제가 가끔 나오기는 해요. 걔네들은 페놀 자체의 어떤 그 구조식 자체가 네, 이 그 벤젠고리에 OH가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치환기로. 그래서 치환기 중에 OH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시고서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1, 뭐 2번, 뭐 3번, 뭐 4번 이렇게 돼 있는데 얘 하나만 예를 들어 뭐 OH기가 아니라 뭐 이런 게 붙어 있다. 여기 뭐 OH가 있는 게 아니라 없다. 네. 그러면 답은 이런 걸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죠. 네. 그래서 반드시 벤젠 고리에 OH가 붙어 있는 약품들은 다 정색 반응이 유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 문제의 답은 3번이고요. 핵심 이론 13. 방향족 탄화수소. 이제 카복실산과 아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그냥 뭐 암기를 하셔야죠. 벤젠고리에 이제 카복시기가 이제 붙어 있는 네, 그런 화합물로 알코올과 에스테르화 반응을 한다. 이 부분이 좀 시험 문제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방향족 카복실산의 종류는 벤조산, 프탈산, 살리실산 이렇게 세 개인데 그냥 설명 보고 어떤 게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숙지만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방향족 아민과 염료, 아닐린. 아닐린이 이제 방향족입니다. 네. 방향족 아니, 지방족 아니에요. 시험 문제 이거 선택하는 거 나옵니다. 네. 여기 지금 화학식이 살짝 잘못됐는데, 네. 이게 방향족이면 벤젠고리가 이렇게 있고, 네. 여기에 NH2가 이렇게 붙은 거죠. 그럼 C가 4가 아니라 5예요. 네. 요 내용 제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아닐린은 네, 이제 상온에서 특이한 냄새가 나는 뭐 무색의 투명한 뭐 액체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 얘도 이제 조금 독성이 강해서 몸에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주로 사용되는 것이 이제 색소로 많이 사용된다고 해요. 색깔을 네, 가질 수 있어서. 핵심 예제. 다음 중 방향족 탄화수소가 아닌 것은 방향족 탄화수소와 방향족 아민을 구별할 수 있느냐 그 문제인데 네. 우선 답만 우선 표시하면 아닐린이 답이고요. 아닐린은 구조식이 이렇게 벤젠 고리에 여기에 이제 아미노기가 붙잖아요. 네. 여기 붙은 게 이제 아미노기가 있느냐 아미노기가 없느냐. 아미노기가 있으면 방향족 아민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닐린이고, 그래서 나머지 세 개는 이제 방향족 탄화수소인데, 얘네들은 이제 그 아미노기가 없죠. 근데 아닐린에는 아미노기가 있습니다. 여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네. 답은 4번입니다.